이어서 해볼까요? 네, 21번입니다. 자, 21번 보시면 얘는 다 어떤 거냐면 사실 이 공식들에 다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죠?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사인에 예를 들어 파이 더하기 세타다.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사인 세타에 또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죠. 그 다음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얘네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얘는 우리가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잖아요. 얘를 무슨 공식이라고 해요? 얘를 음각 공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 얘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파이 더하기 세타나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다. 얘는 뭐예요? 얘는 보각 공식이라고 해요. 보각이 이제 180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는 무슨 공식이라고 하죠? 얘는 남을 엿자 그래서 여각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직각일 때. 그래서 이런 공식들의 이름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각들은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n이 홀수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변하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하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변해요.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그 다음 부호는 미리 결정. 오케이? 자, 요거에 따르면은 저 앞에 있는 세 개의 공식을 다 몰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럼 저기 나와 있는 식들을 잘 보면 자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저거를 빠르게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하죠. 일단 사인 세타라고 먼저 쓰세요. 그 다음 부호를 결정합니다. 저게 몇 사분면에 가겠죠? 3, 4분면에 코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분자는요. 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일단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사인 세타라고 쓰고 역시 마이너스가 붙죠. 그 다음 탄젠트의 제곱이거든요. 제곱은 우리가 어차피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제곱 세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약분되네요. 그 다음 오른쪽은요.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거든요.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데 부호는 양수. 그 다음 코사인 제곱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분자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인데 부호는 마이너스죠. 4, 4분면이니까. 맞아요? 그럼 요게 하나 약분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남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남거든요. 이거 뭐가 생각나죠? 아까 탄젠트는 뭐라 그랬죠? 아니 코사인 제곱은 뭐라 그랬죠? 이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식 중에 뭐가 있었어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가 된다?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요거 넘기니까 어떻게 되죠? 요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22번 답을 한번 구해볼래요? 구할 수 있는지? 시간 좀 주겠습니다. 답 나온 사람? 얘기해줘요. 나왔으면. 갑인이 나왔나요?
답 나온 사람 얘기해 주세요. 안 나옵니까?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어? 뭐라고? 9? 틀린 거 같다고? 뭐 나왔는데 답? 10? 다른 사람? 아영이 8? 진성이 9? 하은이 진성이 어떻게 9 나왔어요? 안 찍었어요? 아 10과 8이니까 사이에 있는 9? 자 어떻게 풀까요? 일단은 합한 거의 최소값이거든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얘들아 합한 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뭐가 생각나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합이 주어졌을 때 뭐 최소값 네. 약간 산술기하 부등식이 생각나야 되지 않아요? 요게 생각나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서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거는 둘 다 양수를 말해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수기도 하고. 근데 요 산술기하 부등식이라는 거는 양수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합은요 2루트 ab보다 이상이에요. 근데 요 합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요? 곱이 일정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을 곱해봤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4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분해시켜야 될까요? 얘를 어떻게 분해시키고 싶냐면 요 지금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는 거를 얘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써봐요. 그 다음에 요 4라는 거를요 얘를 4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써봐요. 4 코사인 제곱으로. 그럼 일단 뭐가 튀어나오냐면요 여기서 1 튀어나오고 여기서 4 튀어나오니까 일단은 5예요. 맞아요? 그 다음 남은 게 뭐가 되냐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남았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요거 4 했으니까 여기서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4 코사인 제곱이 남았죠. 맞아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거는 뭐보다 이상이다? 2루트 얘네들의 곱이 상수인 4잖아요. 그래서 요게 4보다 이상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의 합은 9보다 이상입니다. 5 더하기 4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뭐 했어야 되냐면 더한 거의 최소값 산술기하 부등식 곱이 일정하려면 요것들의 곱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식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식을 바꾸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질문 있나요? 네,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울게요. 그 다음 23번인데 23번은 이제 흔한 문제죠. y는 이것의 최대값이 3이다. 자,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로 바꾸죠. 그러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편하죠.
1 빼기 코사인 제곱 x 4배 코사인 x 플러스 k.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코사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t로 한번 치환해 보자. 그럼 마이너스 t제곱 빼기 4t의 k 더하기 1인데 얘를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5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요게 마이너스 2예요.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t가 얼마일 때죠?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럼 요 밑에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위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위에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4에서 1을 빼주니까 4가 k를 더하면 되네요. 오케이? 요게 얼마다? 3이다. 그럼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는 제곱이 들어가 있는 식에서는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문자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24번. 자, 24번도 사인 코사인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y는 일단은 뭐라고 써 있냐면 요 3 코사인 빼기 사인 분의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요. 자,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타가 0부터 4분의 파이거든요. 일단은 힌트가 뭐냐면 요 4분의 파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코사인을 t로 둔다면 요거는 루트의 1-t제곱이기 때문에 요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 주어진 식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4분의 파이라는 게 왜 주어졌을까? 뭐 4분의 파이는 사인 코사인도 특수각이긴 하지만 또 뭐? 이거를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하나로 바꿔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까? 코사인으로 나눠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3 빼기 탄젠트 세타죠. 얘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내가 탄젠트 세타를 t로 치환한다면 요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0부터 1까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다시 t에 관해 써볼게요. 3-t분의 여기 t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싫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버리고 그러면은 요 주어진 식은 이게 가분수잖아?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지. 그럼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몫이 마이너스 1이니? 그러면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네. 맞아? 그럼 다시 무슨 함수로 바뀌었어? 이게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로 바뀐 거야. 알겠어? 그럼 유리함수에서 요 범위 내에서의 뭘 찾아라? 최대 최소를 찾아라. 그럼 뭐 하면 돼? 그래프를 그리면 돼.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점근선이야. 오케이? 여기 t는 3이고 y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 그럼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서 그려지는데 범위가 어차피 어디냐면 0부터 1이기 때문에 0과 1에서만 찾으면 돼. 0과 1.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소값은 t가 0일 때네요. t가 0일 때 여기다 0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 다음 최대값은 t가 1일 때네요. 그럼 1 집어넣어버리면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니까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두 개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3분의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됐죠? 자, 이번에는 그 탄젠트 x가 1이 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탄젠트 x가 1이 되는 x를 찾는 것은 이제 방정식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삼각방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삼각방정식에서는요. 삼각방정식의 풀이, 삼각부등식의 풀이 그냥 한꺼번에 써줄게요. 요 삼각방부등식의 풀인데요. 일단 삼각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이 미지수를 각으로 두었을 때의 방정식을 삼각방정식이라고 해요. 미지수가 각인 부등식을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sin x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요거 먼저 풀어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뭐 하죠? 우리가 y는 sin x랑 y는 2분의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럼 y는 sin x 그리고요. y는 2분의 1 그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죠? 교점을 찾고요. 세 번째는 해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이 교점의 x좌표가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sin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y는 sin x랑 y는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고 이번에는 해당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요게 삼각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여러분들이 뭘 빨리빨리 해야 되냐면 저 y는 sin x랑 y는 2분의 1의 교점 있죠. 요거를 빨리 읽어줘야 돼요. 여기 봐요. 요 2분의 1의 교점 얼마예요? 갑이나? 갑이나! 여기 봐.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가 얼마예요? 6분의 파이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6분의 5파이죠. 그래서 내가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x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얘는 얘들아 뭘 구한 거냐면 아까 처음에 삼각함수는 다 무슨 함수라 그랬어? 주기함수라 그랬지. 근데 얘는 0부터 2파이까지만 주어져 있을 때 해를 구한 거지. 요런 애를 무슨 애라고 해? 범위가 한정돼 있을 때 해를 무슨 애라고 해? particular solution. 한국어로 번역해봐. 특수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0부터 2파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답도 호도법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0부터 360도로 주어져 있으면 답은 30도랑 150도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잖아요. 맞아요? 이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럼 사인의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쭉 여기 만나는 게 여기는 뭐야? 여기 6분의 파이에서 2파이 더해야 되지. 얘는 6분의 5파이에서 2파이 더해야 되지. 근데 얘를 우리가 6분의 파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3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돼요. 맞아요? 그럼 내가 이런 거의 해를 뭐라 그러냐면 잘 봐.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해를 구하는 것을 무슨 해라고 하냐면 일반해라고 합니다. 제너럴 솔루션. 오케이? 이 일반해를 사인해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0, 파이, 2파이, 3파이 일반화시키면 몇 파이야? n파이라고 쓰지. 그 다음 부호가 어떻게 돼?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그럼 뭐라고 써?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6분의 파이라고 쓰고 n이 0일 때는 6분의 파이 맞죠? n이 1일 때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맞죠? 요거를 바로 우리가 사인 함수의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일반해라는 것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 이제 대수 과정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범위가 주어졌을 때 특수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 25번 같은 걸 보시면 25번은 자, 저 범위에서 탄젠트 x가 1이 되는 해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 하라고요? y는 탄젠트 x 그립니다. y는 탄젠트 x 그렸죠. 점근선이에요. x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근데 어차피 1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라? y는 1을 그립니다. 그럼 해당하는 x값들을 읽어주라고 했어요. 그럼 1이 되는 x값이 얼마 있죠? 네, 대답해 주세요. 4분의 파이는 여기 얼마죠? 4분의 여기가 파이니까 4분의 5파이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작은 거분의 큰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분의 4분의 5파이니까 답은 얼마? 답은 얼마? 그렇지. 대답해야죠. 5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날씨가 진짜 좋네요. 오늘 그 비 올 확률이, 그러니까 아침에 KTX를 타기 전에 그 KTX역 앞에 있는 전광판을 보니까 오늘 비 올 확률이 상당하다던데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데요? 오늘 비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 내일 날씨인가? 아니 아까 보니까 이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요만큼은 다 비가 오고 비 올 확률이 뭐 60%고 요만큼은 뭐 한 3, 40% 된다고 써 있는데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비 오면 안 되는데 혼자 이런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원래 쉬는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쉬고요. 사업자들은 이제 음식점들은 일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직업군을 가진 학생들은 쉬는 날이 없다라는 게 참 슬퍼요. 그래서 예전에 학생 윈건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어른들은 주 5일 일하는 것도 주 4일로 바꾼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주 7일 동안 공부해야 되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워크는 아니잖아. 워크.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사실은 즐거움이거든요. 이 즐거움인데 요 수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의 즐거움을 깨닫다 보면은 나중에 수학에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선생님 엊그저께 상담을 또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들을 들었냐면 여러분들 나이대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뭐 수학이 70점이래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처음으로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은 거야. 근데 얘네 집안이 다 의사야. 엄마가 의사야. 그리고 아빠도 의사야. 아빠는 치과, 엄마는 내과. 아빠는 치과, 엄마는 내과 의사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사별을 하셨어. 사별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의 누나인 고모도 의사야. 고모도 의사야. 그래서 이제 요 아들,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이제 기르고 있는 거지.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고모가 혼자서 기르고 있어. 혼자서 기르고 있는데 이제 애랑 되게 잘 맞나 봐. 애랑 이제 막 이 애는 이제 나는 공부하니까 의사인 엄마라고 부르겠죠. 뭐 고모라고 부르든가. 고모는 뭐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도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고모는 잘 수 없어. 막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막 11시까지 같이 놀면서 공부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도 항상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생각하는 게 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흥미있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여기서 너네 보고 만약에 니네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놀아봐 라고 하면은 일주일은 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네가 언제 느낄 거냐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12월, 1월, 2월 있죠. 맞아요? 이때는 고등학교 거 준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를 가는 또 이제 보통 수시가 12월 달에 발표가 다 나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보통 대부분 70%는 수시로 갈 거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면 힘들겠지만 이 12월, 1월, 2월을 놀아요. 오케이? 그럼 이때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계획이 많아요. 항상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을 수능이 끝나고 대학 결과가 나와서 이제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아르바이트 할 거고 또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돈 벌면은 여행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애인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행 가고 애인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싶어 해요. 또 대학 가면 내가 필요한 게 무슨 공부일까? 더 이상 문과인 애들은 미적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 그럼 뭐 해야 돼? 영어 공부해야 되겠죠. 요즘은 2개국어 정도는 해야 된대. 뭐 중국어 정도 또 합니다. 막상 이제 계획을 엄청 많이 쌓아요.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휴식 기간이에요. 네, 유일한. 알겠어요? 유일한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뭘 할지를 되게 잘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3년 반 남았잖아요. 3년 반 남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3년 반을 희생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재수하죠? 재수가 전국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할 것 같아요? 상상고 재수 비율이 얼마예요? 50%? 약 3, 40% 돼요. 상상고 재수 비율 3, 40% 되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정원이 200명이다. 그럼 60명, 7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반이에요? 두세 반이죠. 상상고 4학년이에요. 상상고 4학년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재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오케이? 재수를 하면 남들보다 1년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을 때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그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고등학교를 간 학생들은 주변 애들이 예를 들어 의대나 서울대나 연대를 갔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하하기는 좀 그렇지만 2호선이 아닌 대학을 갔어요. 지하철에. 그러면 내 친구들, 내가 고등학교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다 의대랑 2호선에 있는 대학들을 다니고 있는데 나는 혼자 8호선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같이 못 만납니다. 끼리끼리 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년 반,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을 때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선생님 저는요 서울대 의대가 목표인데요. 네,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어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를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예, 시간을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오전 9시에 늦지 않게 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일단 스타트는 한 거잖아요. 스타트는 했으니까. 자, 26번 볼까요? 자, sin EX가 파이분의 1x인데요. 얘네들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실근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도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하죠? 교점의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sin EX라고 하는 건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죠. 맞아요? 파이예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그럼 요 파이분의 1x라고 하는 거는 파이일 때 1을 지나거든요. 슉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최대값이 1이니까 파이분의 1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겠네요. 요 교점이 몇 개요? 하나인가요? 그럼 여기도 하나죠. 대칭성 때문에 원점 있죠. 그래서 교점 몇 개다? 3개다 라는 거예요. 실근을 직접 구할 수 없을 때는 저런 식으로 우리가 합니다. 선생님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의대 집안에서 그 고모가 강조하기를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지 않았다. 좋아요. 예, 그래서 수학적 흥미를 잃지 않았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한다. 좋아요. 그런 애들이 잘해요. 예, 나중에 가면 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행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현행을 하는 애들 중에 나중에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여러분들도 수학적 흥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하나씩 문제 풀다 보면 이 맞춤의 즐거움. 답이 깔끔하잖아요. 국어 어렵잖아요. 반어법, 모순법 어렵잖아요. 비슷한 것 같잖아요. 자, 얼마 전에 무슨 졸업이라는 드라마 짤을 봤는데, 이제 첫 대목이 그거더라고. 서울에 있는 이 어떤 교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밑줄친, 10명이 났다. 그 당시에 1960년대에 그 시대 상황을 반영했을 때, 이게 이제 모순법이냐, 아니면 반어법이냐, 역설법이냐, 반반어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기가 2번과 5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이 반어법도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루는 문제였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자, 여기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죠? 요 2차식이 항상 0보다 이상일 조건이 뭐죠?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판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2 sin 세타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4배의 sin 제곱 세타 플러스 4 sin 세타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인수분해가 딱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2배의 sin 세타 플러스 3과 그 다음 2배의 sin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요 sin 세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게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를 찾으려면 그래프를 그려요.
어차피 2파이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찾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그려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당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 6분의 파이. 여기 얼마? 6분의 5파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것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면 0일 때 들어가죠.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6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저기가 될 수 없는 거 답이 몇 번이죠? 몇 번이죠? 네? 몇 번이요? 2번이죠? 3분의 8가 답이 안 되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학생들은 사실 막 하루에 6시간, 선생님 때는 6시간, 7시간 수학을 대부분이 했기 때문에 내 친구들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목표가 K모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이 공부하는 습관이라는 거는 오늘 지금 55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못 푸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 만약 if 이 55문제 중에 본인이 40문제를 못 푸는 문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40문제를 55문제를 풀어줬으니까 모르는 게 40문제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안 보고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 55문제를 다 풀었을 때 이거의 85%, 90%? 90%면 얼마야? 95, 45, 95, 45, 50문제죠. 맞아요? 모르는 문제가 40문제로 가정하고 아는 문제가 15문제로 가정을 했을 때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똑같은 프린트를 줬을 때 50문항을 55문항이면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게? 2분 곱해봐. 그럼 얼마야? 110분이지. 그럼 2시간이지. 맞아? 2시간 안에 요거를 맞출 수 있으면 본인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이제 말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도 아니고요. 되게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모든 수업을 그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이 정도 칠판 되는 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국사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랑 내기를 했어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국사 시간에 45분에서 50분이면 요 칠판을 딱 2번 쓰면 끝났거든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국사 선생님이 나이 드신 국사 선생님이 칠판을 쫙 씁니다. 그럼 이렇게 딱 2번 쓰면 50분이 끝났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안에 누가 더 정확하게 잘 베끼냐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기억해서 쓰느냐. 그러면 그 10분 안에 그거를 둘이 써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복습이 되면서 완벽하게 외워지는 거죠. 예. 모든 게 마찬가지요.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아니면은 사회든.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잖아요.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들 있잖아요.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들 전국적으로 일반고 애들 시험이 다 어려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뭐죠? 현재? 맞아요. 뭐라고요? 이해가 문제잖아요. 의대 정원. 현재 의대가 예를 들어 3,000명 있어요. 몇 명 늘리자고요? 2,000명 늘리재요. 여러분들 서울대 위에 뭐가 있죠? 의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원래 서울대 정원이 몇 명이에요? 대략 4,000명이거든요. 그럼 의대, 한의대,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이렇게 하면 플러스 이렇게 있겠죠. 원래 이 대학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만들재요. 의대 2를.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상상고 갈 학생들, 원래 예를 들어 자사고 갈 학생들, 원래 특목고 갈 학생들, 원래 특목고는 이제 의대가 목적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애들이 이 의대를 노리고 지방의대라도 나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을 노려가지고 각 일반고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얘네들이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내가 아는 광주에 있는 뭐 숭덕고? 그런 고등학교 있지. 거기 시험 문제 평균이 갑자기 35가 됐어요. 갑자기 35가 됐어요, 평균이. 원래 평균이 60점은 나왔었는데 갑자기 평균이 35가 나온 거야.
애들 멘탈 나가죠. 그래서 얘네들이 웃긴 게 뭐냐면 평균이 35인데 그렇다고 이 평균에 많이 몰려있느냐, 이걸 무슨 곡선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평균에 많이 몰려있으면 시험을 잘 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붕입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 테지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거예요. 자, 얘가 실근을 가질 때 요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일단은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니까 사인을 일단 t로 치환해 보면 얘가 1 빼기 t제곱 플러스 2at는 a제곱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죠? 얘 보니까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까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인데 요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니까 이거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이 a제곱이야. 맞나요? 그럼 a제곱은 일단 사라지죠. 뭐 요까지 써놨는데 그러면은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정리해볼까요? 자, t-a제곱이 1이 되는 값이 존재해야 돼요.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러면 t-a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t가 존재해야 돼요. 자, t는 a 풀마 1이 되도록 하는 t가 존재해야 돼요. 요 범위 내에서. 맞아요? 근데 t가 a 풀마 1이라고 했죠? 그러면 a 풀마 1이라는 게 요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a 풀마 1이 1 사이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의 범위였거든요. 자, 첫 번째는 1이라면 마이너스 2부터 0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이라면 0부터 어떻게 돼요? 2까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가 어떨 때만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고 2 사이에 있을 때만 우리가 요 값이 요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실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그냥 막 되게 쉽게 푼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 점심 전까지 원래 이 프린트를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겠네요. 자, 29번입니다. 29번 보시면 얘가 실근을 갖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근을 가질 때 A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얘도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코사인을 t로 놓고 치환을 하시면 4에 1 빼기 t제곱에 플러스 4t가 넘기니까 2a 빼기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인가요? 요게 2a 빼기 1인데 그럼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 요 좌변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요 값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차 함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인가요? 그럼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죠?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인가요? 위로 볼록인가요? 2분의 1인가요? 여기가 5인가요? 오케이? 범위는 뭐였죠? 마이너스 1부터 1이었나요? 마이너스 1부터 1? 오케이? 딱 여기가 대칭이 되지는 않네요. 마이너스 1이 더 멀어야 되니까 여기쯤 그려볼까? 요렇게 치역이 돼요.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죠. 오케이? 아, 2a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a 범위를 찾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2a라는 게 어떻게 되죠? 6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실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너무 빠르거나 그렇진 않죠? 네. 혼자만 하나요, 선생님? 이해하죠? 이해 안 가면 안 간다고 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가 활용을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할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대수를 처음 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
자,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인데 저 식의 해의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아, 사인 제곱 빼기 사인 세타인데 저것도 2배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2배의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0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인 세타를 또 t로 치환해 보면 요게 마이너스 t제곱이 되죠. 요거 때문에. 그 다음 마이너스 t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이에요. 맞죠? 오케이? 여기 지금 그래프 그려보시면 우리가 사인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다 가질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요 범위 내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해를 구하여라? 요게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니까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t 값은 1밖에 안 되죠. 마이너스 2는 안 되니까. 자, t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사인 세타였네요. 그럼 얘가 1이 되도록 한 세타는 요 범위 내에서 뭐가 있죠? 요 범위 내에서 2분의 파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게 답이 돼야 되는데 답이 5번이네요. 네. 될 수 있는 게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31번. 자, 31번은요. 봐봐요. 2배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라고 했어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약분해서 2배의 코사인 세타는 1이 되는 세타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되는 세타를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2분의 1이라는 게 여기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세타 값은 3분의 파이랑 얼마죠? 3분의 5파이가 되네요. 맞습니까? 얘네들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이 2파이다 라고 하면 틀리겠죠. 왜일까요? 이렇게 하면 왜 틀릴까요? 최한 조건에서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안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저렇게 하면 틀리는 이유 얘들아 뭘까요? 이렇게 하기 딱 좋거든요. 실수하기. 그러고 이럽니다. 실수, I mistake, shit 이래요. 왜 틀렸을까요? 물어봐야죠. 또 대답 안 하면 물어볼 거예요. 진성이? 몰라요. 가빈이? 이렇게 하기 딱 좋거든요. 문제가. 왜 틀렸을까요? 최양. 에? 3분의 5파이가 탄젠트 세타가 음수가 돼서 안 된다고요? 사인도 음수 맞는데요? 이 사인이 2배의 사인이 탄젠트잖아. 그럼 요거 음수 맞잖아요.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3 똑같으니까 맞죠? 해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아영이? 잘 봐봐요. 저기서 뭐가 틀렸는지.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 알아요. 내 얘기 좀 다 알아요. 너네가 모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틀렸어요. 처음에 왜 틀렸죠? 약분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 약분이 틀린 거라고. 얘는 사인 세타가 뭐를 무시한 거야? 0인 걸 무시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좌변으로 넘겼다고 했을 때 사인 세타로 묶어주고 2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했을 때 요거의 해는 사인 세타가 0이거나 또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건데 우리는 얘만 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약분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것도 추가를 해줘야 돼. 그럼 뭐가 있어? 여기 지금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0도 들어가고 파이도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지. 2파이는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뭐 더해줘야 돼? 파이 더해줘서 답이 3파인 거야. 알겠어? 해의 개수는 몇 개일까? 방금 이 문제 4개죠. 4개. 4개 0도 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자, 32번 그냥 빠르게 풀어볼까요? 저 32번도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탄젠트 x가 그냥 바로 넘기면 3분의 루트 3보다 이하예요. 이제는 삼각 부등식입니다. 아까 부등식도 설명해줬어요. 탄젠트 x 그림 그립니다. 슝. 근데 범위가 2분의 파이까지니까 여기만 그리면 되고요. 이 3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거 찾았어요. 얼마죠? 6분의 파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범위는 0부터 여기까지니까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럼 0 이상 세타가 6분의 파이보다 작다. 아, 여기 등호가 들어가네요. 미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알파가 얼마냐면 0이고 베타는 6분의 파이다. 그러면 사인 알파는 0이고요.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답이 2분의 1이겠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왜 울리니 너 갑자기? 자, 33번. 얘들아, 좀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이 직장인들은 점심을 뭐 먹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원래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요. 이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그래도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 눈치를 슬슬 살핍니다. 학생부에 나쁘게 적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근데 이게 역효과예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역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근데 이제 선생님 때는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맨 앞에 앉히셨어요. 선생님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웃어?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닌데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앉히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자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바꿨는데 두 번째 달도 또 앞에 앉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담임선생님한테. 쌤, 왜 저는 맨 앞에 앉아요? 그래서 정수거든요, 쌤이. 정수 너가 앞에 앉아서 대답을 해줘야 수업에 활기가 찬대요. 그래 어느 날 수학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수업하고 난다 내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학생 수가 뭐 4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뒤를 봤더니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자 여기 이게 책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내 기억에 이렇게 쭉 있어요. 8개였나? 기억은 안 나요 잘. 여기 3개였나? 내 기억은 나 여기 앉았어요 분명히. 여기 앉았고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잘 보이잖아 수업할 때. 내가 뒤를 잘 돌아보진 않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뒤를 봤더니 애들이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학교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애들 다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물론 자는 애들도 있죠. 어디서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보고 난 느낀 거는 선생님 이제 내가 수업을 하는데 누가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이러면 못 참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가 됐더니 대학교를 갔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갔더니 천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천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의 주 목적이 애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사를 한 거죠. 무슨 말 하려다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는데 이 강사들은 이 밥 먹을 시간이 원래 주어지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할 때는 오전 9시부터 12시 한 타임, 12시부터 3시 두 타임, 3시부터 6시까지 3타임, 6시부터 9시까지 4타임, 9시부터 12시까지 5타임에서 15시간을 수업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 밥 언제 먹게? 얘들아 이거 5문제 풀고 있어. 이러고 가서 저 교실에 가서 먹고 오는 거야. 왜냐면 15시간 웃어? 15시간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거든? 근데 한 2, 3일 지나지고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게 되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이 막 1시간이라는 거를 선생님은 사실 납득을 하진 못해요. 예.
근데 거의 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1시간씩 먹으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강사들의 안 좋은 점. 대신 좋은 점은 있죠. 좋은 점 뭐가 있냐면 이제 대부분 아침에 일찍 출근하잖아요. 그럼 교통체증이 있겠죠. 교통체증인데 보통 강사들은 오전 일찍부터 수업하는 거는 재수종합반 말고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오후 수업하잖아요. 학교 갔다 오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침이랑 점심 때 나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은행 가기도 힘들어요. 직장 내 그 은행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건 다 할 수 있죠. 자, 얘를 만족하는 세타 범위 찾으래요. 일단은 얘를 바꿔주고 싶어요. 얘 뭐로 바꾸죠? 얘는 2분의 파이 홀수배인데 그럼 사인 세타로 바꾸는데 얘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세타 했으니까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의 코사인은 양수죠. 그래서 2배의 사인 세타가 루트 3보다 작은 해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은 해를 찾으면 되니까 요거를 만족한 해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쉽습니다. 자, 2분의 루트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0보단 크거나 같고 여기가 얼마죠? 3분의 파인가요? 여기는 3분의 2파인가요? 그러면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요게 답이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네, 그 다음에 34번. 이 34번은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러죠? 이차함수 나왔는데 그 근들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거는 근해 분리 문제예요. 맞아요? 근해 분리 문제는 뭐뭐 사용한다고 배웠어요? 근해 분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뭐뭐 사용한다고 그랬죠? 어떤 조건들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얘들아, 고기 먹을 때 작은 판에 먹고 싶어요? 큰 판에 먹고 싶어요? 큰 판에 먹고 싶죠. 한 판 먹을 때 큰 게 먹고 싶죠. 한 판 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함수값, 그 다음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 요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고기 먹듯이. 고기 먹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럼 있지 않아요. 자, fx가 유치할수록 안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사실 이제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전에 보면 근해공식 같은 거를 근해공식 송이라고 해서 만드는 수학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한 7년 전에 그 노래가 뭐지? 2a분의 이런 거 있잖아. 대체 이거를 왜 노래로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냐? 이 수학이 암기 과목이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이거 계산하는 걸 가르치지 막 이랬거든요. 얼마나 공부 안 하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유치할수록 잘 외워집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요. 뭐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뭐 이용하냐면 판별식 이용할 거예요. 그럼 코사인 제곱 빼기 4배의 사인 세타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했을 때 1-t제곱 빼기 4t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보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t 플러스 5랑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맞습니까? 나 맞게 했니? 맞나? 1-t제곱 빼기 4t 플러스 4야. 우변으로 넘기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야. t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1보다 작거나 같아. 맞죠? 범위가. 그러면은 요 음수가 될 수 있잖아. 얘는 무조건 양수지. 맞아? 얘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t는 다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네요. 내 말 이해하나요? 이거를 만족하는 t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t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거든. 근데 t의 범위가 원래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함수값 이용해 볼까요? 자, 요거를 f라고 했으니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2를 집어넣어 봤거든요.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에 해당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요거 넘기니까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사인 그리고 코사인 잘못 그렸죠? 아, 맞나? 코사인 그렸어요. 그러면은 사인이 코사인보다 이상인 거는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4분의 5파이죠. 그럼 위에 해당되는 범위가 4분의 파이보다 이상이고 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인 세타가 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또 그리세요.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원래 코사인이 이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은 뭐가 되죠? 요거 거꾸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게 사인 세타가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해당되는 범위를 찾아보면 얘가 이제 4분의 3파이고요. 얘가 4분의 7파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랑 겹쳐지는 걸 찾아야 돼요. 맞아요? 요거랑 겹쳐지는 걸 찾아보면 어디죠?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 두 개로부터 겹쳐지는 것의 범위를 찾아보니 이 4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 4분의 3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함수값이 다 0보다 이상이라는 조건으로부터.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대칭축을 따져야 되는데 요 대칭축이 얼마냐면 2분의 b의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요? 2분의 코사인 세타죠. 요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해보니까 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고 2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근데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해하죠?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되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등호를 다 빼줄게. 등호를 다 빼줘야 돼. 오케이? 여기 등호 다 빼줘야 돼. 그래서 답이 뭐냐면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과 4분의 3을 더하면 답은 1이네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해 분리 문제 중에서도 계산이 많은 형태예요. 이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고기 먹을 때 한 판대 이렇게 먹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많은 경우입니다. 이해 가죠? 35번. 지워도 되나?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없어? 지우면 안 되면 소리 질러. 안 된다고? 누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놨지? 자, 35번 보시면 이게 약간 수능형 문제예요.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라. 근데 이제 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느냐 이 문제예요. 자, fx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면 얘가 sin x랑 절대값 sin x를 더했죠. 그러면 sin x의 그림을 그려봤을 때 원래 요거잖아요. 근데 절대값이 있다라는 거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올려줘야 되죠. 그럼 절대값 sin x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요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2배만큼 되고요.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맞아요? 보라색이랑 하얀색 더하니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gx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는 코사인 x 더하기 절대값 코사인 x거든요. 그럼 한 번 했으니까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코사인 x는 원래는 요거랑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보라색 하얀색 더하면은 여기는 0이 되고요. 여기는 2배씩 되니까 여기가 이제 0,2로 찍혀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0이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이해했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값을 찾으려. 그럼 얘를 한꺼번에 그려야 되네요. 그럼 얘를 한꺼번에 그려보면
얘를 한꺼번에 그려보면 fx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gx라고 하는 것은 여기 0,2를 지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자, 그럼 fx가 더 큰 곳은 어디냐?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인데? 파인가요? 요 만나는 교점은 얼마죠? fx랑 gx가 만나는 교점? 만나는 교점은 식을 써보면 2배의 코사인이랑 2배의 사인이죠. 그럼 코사인과 사인이 같은 거죠. 코사인과 사인이 같은 게 뭐죠? 4분의 파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뭐가? x인가요? x가 요 파이보다는 작다. 그럼 답이 얼마예요? 5번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드디어 외접원 나왔습니다. 기다렸어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 이 사실 삼각함수 지금까지 그래프까지 배운 거는 전부 다 이 활용을 위해서인데, 일단 활용에 대한 개념을 살짝 얘기해주면, 활용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무슨 법칙이죠? 네, 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삼각형은 일단 외접원이 존재해요. 알겠죠?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하고 요 삼각형의 6요소를 뭐라 그러냐면 요 세 각과 요 세 변의 길이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풀어라라고 한다면 요 6요소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뭐가 성립하냐? 요 사인 A분의 A는 요 사인 B분의 B는 요 사인 C분의 C는 요게 2R이 성립한다. 요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A는 2R 사인 A고요. 이 B는 2R 사인 B고요. C는 2R 사인 C예요.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는 요 각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각이 커지면 이 변의 길이가 커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선생님한테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이 A라는 각과 요 각의 뭐 비례라고 그 당시에 내가 물어봤을 거예요.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배우죠, 사실 초등학교 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에 비례하죠? 이건 상수잖아요. 사인 값에 비례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잘못 알려줬어요, 나한테. 사인 B.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변의 길이는 이 각에,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증명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증명을 오늘 다 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증명은 정규 수업 시간에만 할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먼저 풀 겁니다. 자, 그러면 36번을 보시면 이 지금 삼각형 ABC에서 요 A변의 길이가 4고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ABC인데요. 뭐 증명이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A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각 A가 4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각 B가 3분의 파이고요. 이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B일 때 뭘 찾으라고 했냐면 요 B랑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라는 게 질문이네요. 그럼 사인 법칙 그대로 쓰겠습니다. 사인 4분의 파이분의 4는 사인 3분의 파이분의 B가 되죠? 맞아요? 그럼 B가 얼마예요? 요거 얼마죠?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를 곱하는 거잖아. 요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맞아? 그럼 약분하니까 뭐가 돼? 2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얘가 뭐랑 같다? 2배 외접원의 반지름의 곱이랑 같다 그랬죠? 요게 지금 4 루트 2라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R이 뭐가 된다?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두 개를 뺀 거. 2 루트 6 빼기 2 루트 2랑 그 다음에 더하기네요. 2 루트 6 빼기 2 루트 2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4, 6에 24에서 4, 2, 8을 빼주니까 답이 16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래 오늘 수업을 그래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래프까지 하면 좀 양이 적은 것 같아서 그냥 이제 활용까지 다 넣었습니다. 좋죠? 여러분들은. 자, 한번 정리하기 딱 좋아요. 자, 3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0인 원 위에 세 점 ABC가 있는데 요 BAC의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다. BC 제곱을 구하여라. 일단 사인 법칙은 그대로 여기다 써놓을게요. 처음 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일단 원이 있고요. 여기가 37번.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얘가 C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으로 주어졌거든요. 이게 외접원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10이라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BC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요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요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해하나요, 하은이? 네, 그럼 X가 얼마죠? 20에다 사인 3분의 2파이를 곱하니까 2분의 루트 3을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10루트 3이 돼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의 제곱이죠. 그럼 얘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3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인 법칙 알면, 사인 법칙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배우는 법칙이 뭐냐면 이제 코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코사인 법칙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코사인 제1법칙하고요. 이 코사인 제2법칙이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이 혹시 두 개 다 아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1법칙은 모를 거예요. 이 여기서 봐봐. 여기가 지금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럼 요 BC라는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BH 선분의 길이에서 CH의 길이를 더한 거죠. 맞아요? 근데 요게 A예요. 맞아요? 요게 A고 자, 여기 BH 길이를 쓰고 싶은데 요 BH 길이는 C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다 뭐 곱해야 돼요? 이 B의 무슨 값을 곱해야 돼요? 코사인 값을 곱해야 되죠. 맞아요? C 곱하기 코사인 B가 BH거든요. C 코사인 B. C 코사인 B. 그 다음 CH는 요 길이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이거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B 코사인 C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렇게 된다. B는 뭐가 된다?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가 된다. C는 뭐가 된다?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가 된다. 요게 코사인 제1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증명이 쉽죠. 증명한 거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제2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써줄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결론을 얘기해주면 A제곱은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다가 그거의 두 배의 곱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빼준 게 그거의 제곱이 된다. 자, B제곱은 뭐가 된다?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의 코사인 B가 된다. C제곱은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얘도 우리가 증명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증명 살짝 해볼까요? 증명 살짝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여기 A, B, C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증명으로 할 거예요. 여기가 H라고 했어요. 여기 C라 그랬고요. 아까 요 길이가 뭐라 그랬냐면 C 곱하기 코사인 B라고 했죠. 얘는 C 곱하기 사인 B거든요. 요 길이는. 맞냐?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지?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A였잖아. 그럼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가 돼요. 요 길이는 뭐냐면 B고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볼게요. B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그러면은 A 빼기 C 코사인 B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C 제곱 사인 제곱 B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제곱 B에다가 C 제곱의 코사인 제곱 B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이거 코사인 B입니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 법칙과 제1, 2 코사인 법칙들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 그 개념이 여러분들 책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만 적어볼까요? 거기다 적어놓고 문제를 이제 풀 거예요. 다 적을 필요 없고요. 하나씩만 적으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윤환 형태로 써줬잖아요. 윤환형 형태. 하은이 이해하나요? 네. 네, 곧 끝낼 거예요. 5분만 참을래요? 네.
세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네. 자, 몇 번이냐? 38번.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활용은. 자, 여기서 이제 ABCD라는 사각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중점들을 여기를 N으로 잡고 여기를 M으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고 여기를 2라고 했고 그럼 여기는 1이에요. 그럼 여기는 루트 5죠. 여기 1, 1이니까 여기 루트 2인가요? 루트 5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2, 1이니까 됐죠?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J 코사인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사인 법칙 쓰기에는 뭐 조금 각이 확실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J 코사인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두 배의 나머지 두 변의 곱의 그 사이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10 빼기 5, 2, 10 코사인 세타니까 요게 8이 돼야 돼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5분의 4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인 세타도 찾아야 되네요. 5, 4, 3.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5분의 3이 된다. 그 두 개 더해서 5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틀렸는데요? 5분의 4랑 3 더해놓고 왜 나 8이라 그러죠? 7입니다. 자, 39번. 자, 39번 보시면 요 다음 그림 같이 나무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AB 지점에서 나무에 있는 세 둥지를 올려다본 각도의 크기가 45도나 75도일 때 A와 B의 사이 거리가 30이래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75도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45도가 있고요. 여기를 A, B라고 했으며 여기가 지금 30일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B 지점에서 세 둥지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네요. 그러면은 여기 45, 75니까 두 개 더하면 120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60이에요. 그럼 뭐 이용할 수 있죠? 자,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쉬워요. 그러면 사인의 60도분의 요 30이라고 하는 것이 요것과 요거 사인의 45도분의 x다. 그럼 요게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에다가 x를 곱한 게 요게 2분의 루트 2잖아요. 30 곱하기 2분의 루트 2랑 같으므로 자 x는 루트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30 루트 3이 돼서 답은 10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틀렸어. 잠깐만. 자, 내가 어디서부터 틀린 거야? 여기가 루트 3x가 30 루트 2였잖아. 맞지? 그럼 여기 루트 3을 곱해주니까 30 루트 6이니까 10 루트 6이 되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네, 이게 답입니다. 4번. 그 다음 마지막 40번. 자, 40번은요. 요걸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이 삼각형의 꼴을 물어보는 문제는 다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라고 배웠죠?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라고 고1 그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면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코사인 B가 있으면 이 J 코사인 법칙에서 요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의 코사인 B를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코사인 B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넘겨서 요 마이너스 2CA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면 2CA분의 여기 들어있는 것들의 제곱의 합에 빼기 B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럼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뀌죠. 그럼 A 곱하기 2CA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얘는 사인 법칙 이하면은 2R분의 A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코사인이네. 코사인이니까 어떻게 돼?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요게 C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A 약분하고요. B 약분하고요. 양변에 2C를 곱할까요? 2C 곱했어요. 그럼 여기가 2C 제곱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요게 2C 제곱이니까 찍찍
요거 남았어요. 그러면은 2로 다분하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c제곱이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써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조금 쉬시고 바람도 좀 쐬시고 맛있는 거 먹고 1시에 봅시다. 네.